투데이 주요 뉴스입니다. 장흥강진 보성 고흥 선거구에서는 3선을 노리는 현역 의원에 맞서 유력 주자들이 대거 출마하면서 선거전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음향 신호기와 점자 블록이 낡거나 고장난 경우가 많아 도로를 횡단하는 시각장애인들의 안전을 오히려 위협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의 빈집을 수리해 귀농 희망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이 정착을 유도하는 데는 큰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진주에서 진도 벽파진에 이르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수군 재건길 500km를 걷는 전현직 교사들을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우리 지역 선거구에 어떤 인물들이 출마할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흥, 강진, 보성, 고흥 선거구입니다. 김승남 의원이 3선을 노리고 있는 가운데 유력 인사들이 대거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벌써부터 선거전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구가 합쳐진 고흥, 보성, 장흥, 강진. 4개의 군이 하나의 선거구로 묶여 있는데 현재 모두 6명이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역인 김승남 의원은 19대와 21대에 이어 현역 프리미엄을 누리며 22대 총선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경선에 나섰던 김수정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도 재도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출신인 문금주 전 부지사는 풍부한 행정 경험을 내세우며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광주 동남갑 지역구에 출마할 것으로 예측됐던 최영호 전 광주 남구청장도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선거구 출마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지난 21대 총선 민주당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던 한명진 전 방위사업청 차장도 재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화진 전남도당위원장이 꾸준히 지역으로 가며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선거구에 출마할 예정인 6명의 후보들은 보성 출신이 4명, 고흥 출신이 2명, 장흥과 강진 출신은 없습니다. 3선에 도전하는 현역 의원과 이를 저지하려는 유력 후보자들이 출마를 준비하는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선거전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을 앞두고 여수 가불 지역 국회의원들의 신경전이 첨예합니다. 이번에는 의정활동 현수막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여수시을 선거구의 김혜재 의원이 여수시 갑 선거군의 한 도로변에 내걸었던 의정활동 현수막입니다. KTX 전라선 고속화 사업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며 예타 선정 면제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현수막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여수시 갑지역위원회가 선관위에 선거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며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의정활동 현수막을 차기 총선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에 개첨하는 것이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여수시 을지역위원회는 김혜재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어렵게 제4차 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시킨 내용이라면서 도대체 무엇이 허위이며 선거법 위반이냐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두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현수막 논란은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양측 열성 지지자들의 공방으로 급격히 옮겨붙는 모양새입니다. 여수시 선관위는 현재 관련 현수막에 대해 사전선거 운동에 해당하는지, 의정 보고 내용인지, 허위 사실인지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와는 별도로 김혜재 의원의 의정 홍보 현수막이 훼손된 데 대해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등 여수시 갑을 지역 간 의정 현수막을 둘러싼 공방은 갈수록 확산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두 국회의원들의 갈등이 통합시청사, 박남회장 사후 활용, 웅천 생숙 등에 이어 이번에는 의정 홍보 현수막으로까지 옮겨붙으면서 지역사회는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마음마저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여수 시민을 통합하는 것들이 아니라 다시 또 여천 시민, 또 여수 시민 이렇게 나누게 될 것 같아서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사실은. 내년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앞두고 여수시 선거구에서는 합구 등 여러 경우의 수들이 무성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 두 국회의원들의 신경전은 앞으로 더욱 날카롭고 치열하게 전개될 수밖에 없어 보이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추석 연휴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특히 물가를 걱정하는 분들 많으시죠. 긴 장마와 태풍, 폭염 등의 날씨 탓에 채소와 과일류 물가가 벌써 들썩이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여수의 한 전통 시장입니다. 전국에서 들인 신선한 과일과 채소가 빼곡합니다. 꼼꼼하게 상품을 살펴보는 손님들. 하루가 다르게 뛰는 가격에 곧장 구매가 망설여집니다. 날씨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엄청 오른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주로 많이 올랐어요? 채소나 과일이 엄청 많이 오른 것 같아요. 물가가 너무 비싸요. 10,000원을 가지고 오면 옛날에 샀는데 지금은 5만 원 갖고 한 5가지뿐이 못 사요. 물가가 가파르게 오른 건 기후변화로 인한 날씨 탓이 큽니다. 올여름 김장마에 태풍 카눈이 불어닥쳤고 불볕더위가 이어지면서 생산량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시금치 가격은 한 달 전보다 40% 가까이 올랐고 양배추도 25%가량 상승했습니다. 대형 유통매장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낙과 피해를 입은 사과와 복숭아 등 과일값이 1년 전보다 크게 오르면서 평소 사 먹는 것도 부담인 상황. 과일이 담긴 명절 선물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물가가 올랐으니까 3만 원 생각 이제 5만 원에서 한 이제 10만 원 선으로 이제 5만 원짜리가 한 10만 원 정도로 드려야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요. 매장들도 사전 구매 시 할인을 해주거나 상품권을 증정하는 등 소비자 부담 줄이기에 나섰습니다. 비도 많이 오고 해서 농산물 가격은 많이 오른 추세입니다. 곧 다가올 추석 명절에 고물가 시대에 좀 더 저렴하게 최대한 공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를 한 달 앞두고 과일과 채소 등 먹거리 가격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초 성수품 유통, 할인 행사 등을 포함한 추석 민생 안정 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횡단보도 앞에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음향 신호기와 점자 블록이 설치돼 있는데요. 낡거나 고장난 채 방치된 시설들이 많아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라고 하기 힘들 정도로 사실상 유명무실합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 오감동의 한 횡단보도. 시각장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음향신호기 버튼을 누릅니다. 하지만 신호 안내는 나오지 않고 신호등이 녹색불로 바뀌어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먹통이 된 횡단보도 음향신호기는 한 달이 넘도록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시각장애인은 주변인의 도움을 받아 도로를 건너야 했습니다. 신호등이 켜진 자체를 알 수가 없고 두 번째는 이제 반대쪽에서 신호등 소리가 나야 되는데 방향을 알 수가 없는, 결론적으로 하면 이런 신호등에서는 스스로 건널 수는 없어요. 유동인구가 많은 목포역 앞 횡단보도. 이곳에는 음향신호기가 설치돼 있지도 않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은 지인이나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집 밖으로 나오기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시각장애인에게 위험지역과 방향 전환을 알리는 인도위 점자블럭 관리 상태는 엉망입니다. 점자블럭의 요철이 닳아서 평평해져 버렸습니다. 점자블럭에 올라서 봤습니다. 낡고 닳아 일반 보도블럭에 올라서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부서지고 깨져 있는 점자블럭도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온 것도 있고 거의 망가진 것도 있고 이렇게 늘 이런 걸 신고하고 고쳐라 이렇게 우리가 말하기 이전에. 지자체의 무관심 속에 시각장애인들은 오늘도 위험 속에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인구소멸 위기 속에 지자체마다 인구 유입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 중 하나로 농촌의 빈집을 수리한 뒤 귀농 희망자에게 단기간 제공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실제 지역 정착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은 걸로 추정돼 정부와 지자체의 고민이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초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에서 약 20년간 자동차 정비업을 해온 50대 박성희 씨. 최근 나주시로 이사해 본격적인 귀농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2년 전 귀농인의 집 사업을 통해 나주에서 6개월 지낸 경험이 귀농 결정에 도움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동네 분들과의 이제 관계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동네는 제2의 고향이라고 할 정도로 편하게 다들 대해주시고 해가지고 아주 지금 만족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농 희망자에게 농촌의 빈집을 최대 2년간 제공하는 귀농인의 집 사업은 2015년 시작해 지난해까지 2,700여 가구가 참여했습니다. 투입된 예산은 71억 원입니다. 그렇다면 사업 효과는 어떨까?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 참여자 중 실제 귀농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미 귀농을 결정한 사람에게 농촌의 빈집을 제공하는 것이 사업 목적이기 때문에 참여자 수만 집계했던 겁니다. 본인들이 거기에서 실제로 이제 정착하기 위한 집도 알아보고 농지도 알아보고 하는 이제 거주하는 임시 거주로서의 목적인 것이고. 하지만 나주 지역을 살펴보니 지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예산 2억 3천만 원을 들여 39명에게 빈집 등을 제공했는데 이 중 12명만이 나주로 귀농했습니다. 정착률이 약 30%에 그칩니다. 사업 내용이 지역별로 크게 다르지 않기에 사업 효과를 예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와 유사한 정부의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 역시 지난해 참여자 중 14%만이 같은 해 귀농귀촌을 선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책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농촌에 이제 새롭게 이제 주거를 확보를 해서 생활을 하는데 난감할 거예요. 소득을 어떤 식으로 설계할 것이냐, 어떤 소득 작물을 선택해서 소득 활동을 할 것인지. 적지 않은 예산을 들이는 만큼 귀농귀촌 관련 사업이 일회성 체험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해남군 문내면 우수영항에서 신안군 장산 신의도 간 여객선이 취항한 가운데 1일 평균 87명, 차량 38대가 이용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6월 26일 첫 취항한 449톤급 드림 아일랜드호는 1일 3회 운항하면서 신의 장산도의 화물 운송과 관광객을 수송하고 있습니다. 해남군은 1시간 10분이 소요되는 이 항로가 기존 목포 신의도 항로보다 1시간을 단축하면서 우수영항의 관광, 물류항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걸로 평가했습니다. 문학을 주제로 한 국내 유일의 목포 문학박람회가 2년 만인 오는 9월 15일 개막합니다. 목포 문학박람회는 한국 근대문학 선구자를 대거 배출한 목포 문학의 태생지, 북교동 차범석길 일원에서 열리고 웹툰존과 한국문학특별전, 목포 출신 김지아 작가 특별전 등도 선보입니다. 올해 대표 프로그램은 작가를 꿈꾸는 문학 유토피아라는 주제로 신진 작가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청년 신진 작가 출판 오디션이 주제관에서 열립니다. 국립남도국악원은 토요 상설 공연 9월 일정을 확정하고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진학당에서 공연합니다. 9월 2일은 남도국악원 국악연주단의 12마당 12대문 오방색이, 9일은 부산 고분돌이 건립보존의 초청 공연으로 정월 3시 풍속으로 열리는 마을굿을 공연합니다. 또 16일은 대취타대의 공연이 이어지는 국악 연주가, 23일은 전주 기점놀이 보존회 초청 공연으로 마을 축제의 진수를 보여줄 예정입니다. 정유재란 때 이순신 장군이 군사를 모집하고 군량미를 확보하는 등 조선수군을 재건하며 명량대첩하러 가는 길을 조선수군 재건길이라고 하는데요. 전현직 교사들이 진주에서 진도 벽파진까지 500km를 걷는 대장정에 나섰습니다. 허연주 앵커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한여름 그늘 한 점 없는 길을 묵묵하게 걷고 또 걷습니다. 전남의 전현직 교사로 구성된 이순신 장군의 조선수군 재건길 답사단입니다. 지난 8월 3일 경남 진주를 출발한 이들은 벌써 20일 넘게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종 목적지는 전남 진도 벽파진으로 그 거리만 500여 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이곳 회령진성은 이순신 장군이 배 12척을 회수해서 조선 수군을 재건한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전현직 교사들은 하루에 25km를 걸으며 낮에는 이순신 유적지를 찾아 참배하고 저녁에는 이순신 장군의 마음가짐으로 한자리에 모여 토론도 한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교육적인 요소가 참 많다. 이것을 조금 활성화해보면 좋겠다. 반응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장흥 지역 초등학생들도 교사들의 이순신길 걷기에 함께하기도 했습니다. 역사 이야기를 들으며 발자취를 따라 걸을 때
아이들도 이순신 장군과 가까워진 기분입니다. 이제 회령진 성을 향해서 친구들과 걸어가고 있는데요. 어떤가요? 오늘 해보니까? 약간 이순신님도 더 알고 이렇게 같이 걸어보니까 약간 명량해전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선생님들은 걷기 대장정의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상과 교육 자료 등을 제작해 전국 학생들에게 알릴 계획입니다. 그게 활용되지 않고 있었는데 우리 퇴직 교원들과 현직 교원들이 함께 길을 걸어보면서 이후에 학생들의 교육 과정으로 만들어보자는 의기투합을 하게 됐습니다. 이순신 길을 잘 스토리텔링해서 남도 우병의 정신이 깃든 호국 순례 관광의 길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조선수군 재건길 답사단은 명량대첩 축제가 열리는 9월 8일 진도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허연주입니다. 해남군은 국내 최대 규모의 장고형 고분 등이 분포하고 있는 북일면 일대 고분군의 국가사적 지정을 추진합니다. 사적 지적 대상 고분은 방산리 장고봉 고분과 독수리봉 고분을 비롯해 신월리 방대영 고분, 내동리 밭섬 고분, 용일리 용운 고분 등으로 모두 해남군 북일면 일원에 산재해 있습니다. 그동안 해남군 북일면 일대에는 형태와 매장 주최시설 등의 외의 요소를 가진 고분이 많은 걸로 알려져 왔지만 바닷길을 관장하는 현지 집단에 의해 4세기 때에 축조된 독수리봉 고분이 확인되면서 재검토가 필요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인구 감소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공공형 택시 등 교통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전국 89개 지자체가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경북과 전남에서 각각 16개 시군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전남 등은 면적에 비해 버스 등 대중교통 운행 거리가 길어지면서 수익성 악화 등의 문제가 발생해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공공형 택시와 수요 응답형 버스 등 교통 서비스 지원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걸로 지적됐습니다.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과 인도네시아 동칼리만탄 연구혁신청은 최근 학술연구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동칼리만탄주의 환경과 인문사의 공동연구와 연구자 상호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동칼리만탄 연구혁신청은 국가연구혁신청의 지부로 최근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과 관련한 지역 개발과 환경 관리를 위한 연구를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과 협력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남도는 고등학생들과 지도교사 등 12개교 89명을 대상으로 여름 1일 캠프인 2023년 노벨 캠프를 개최해 논문 보고서 작성 특강을 비롯해 화학, 생명과학, 인공지능 등 5개 분야의 과제별 맞춤형 자문을 지원했습니다. 지난 주말 열린 청소년 노벨 캠프는 다양한 과학 연구 경험을 자기 주도적으로 수행하도록 도내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구성된 이공계 분야 자율 동아리에 연구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오늘부터 모레 사이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내일 새벽부터 오후 사이 강하고 많은 양의 비가 집중되겠고요. 벼락과 돌풍이 동반되겠습니다. 다만 오전 한때 소강 상태를 보일 때가 있겠습니다. 내일까지의 양을 보면 목포와 전남에 10에서 60, 동부 남해안은 30에서 80, 많은 곳은 100mm 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오늘 날씨입니다. 서해안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덥고 습하겠습니다. 낮에 목포와 한평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비가 오면서 특보는 해제될 수 있겠습니다. 남해안도 비가 오기 전까지는 무덥겠습니다. 낮 동안 해남과 강진 31도가 되겠습니다. 흑산도 홍도와 최서남단 가고도의 낮 기온 29도가 되겠고요. 물결은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전해상으로 한때 비가 오겠고 돌풍과 벼락이 치겠습니다. 물결은 대체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첫 만조 시간은 오전 11시 15분입니다. 글피까지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고요. 더위도 주춤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탕수육은 두먹이죠. 찍먹이죠. 제일 맛있는 건 꼭먹이죠. 꼭꼭 씹어 먹어야 제맛이 나니까. 잇몸염증에 좋은 생약 성분 함유. 인사돌 플러스. 오래오래 꼭먹하세요. 카카스. 민준아, 우리 집 TV 속에 사람이 살고 있나 봐. 정말? 엄마만 있을 땐 엄마가 가고 싶은 유럽 여행 콘텐츠가. 아, 여기까지 봤지. 진짜네? 아빠만 있을 땐 아빠가 좋아하는 드라마가. 내가 오면 가장 좋아하는 직구가 나오잖아. AI2 미디어.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알아보고 맞춰주는 초개인화 AI 미디어. AI BTV가 우리 집에 산다. SK 브로드밴드. 저는 영어 안 배우고 강아지만 배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초코한테 뭐 먹고 싶은지 어디 아픈지 물어볼 거예요. 엄마, 초코가 이상해. AI2 동물 의료. 말 못하는 반려동물을 위한 AI 기반 동물 진단 서비스 엑스칼리버. SKT의 AI는 어디에나 있다. AI2 Everywhere. 모든 문제는 장에서 비롯된다. 히포크라테스. 그래서 락토핏을 먹습니다. 장 건강이 모든 건강의 시작이니까. 대한민국 1등 유산균. 다운이 실내 건조. 실내 건조 냄새가 걱정되면 세제까지 다운이 실내 건조 콤보. 2배 탈취 성분으로 냄새 얼룩 제거는 물론 흡착 방지까지. 비가 와도 햇볕에 말린 것 같아. 다운이 실내 건조 콤보. 인크레더블 캐스퍼.